네, 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 김태현 이사님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예보 사장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임명돼서 쭉 하시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민연금 이사장을 맡고 계세요. 예. 정부 주요 산하기관 이렇게 두 곳을 이렇게 대표를 연속해서 맡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뭐 정부 상관없이? 처음 들어보는 일이어서. 예보사장 하면서 국민연금 뭐 그런 사례는 아예 없을 테고,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의 주요 공공기관의 수장을 연달아서 두 번 하는 기관을 바꿔가면서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는 없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또 더더구나 성격이 다른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란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요 예보사장이라고 하는 주요 공공기관장을 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민 어떤 노후 생활을 책임지는 이런 산하기관을 맡았어요. 이런 사례가 있나요? 뭐 제가 뭐 사례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없죠. 예. 없어요. 요즘 윤석열 정부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에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사퇴시키거나 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예를 들면 김현준 LH 사장,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 다 사퇴하셨고요. 김용진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전임이죠, 그러니까 예, 알고 나가셨어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지난 9월 21일 한덕수 총리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공공기관장으로 근무하는 것이 상식이다. 공공기관장 임명 사유가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기 때문이다 라고 본다. 이렇게 발언하신 거 아시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발언의 취지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정연주 방심위원장 등을 염두에 둔 그분들이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라고 언론에서는 해석했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며칠 전에는 여당 의원이 우리 김재남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의 사임을 강요하면서 혀 깨물고 죽지라는 폭언을 퍼부어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때는 금융기관 부실화를 방지하고 예금자를 보호하는 핵심 공공기관인 예보사장을 역임하고, 윤석열 정부 때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 준비 서비스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맡게 됐어요. 어때요? 본인 뭐 소감은 어떻습니까? 저는 금융위 사무처장을 끝으로 그 예보사장에 응시를 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그 예금보험제도의 그 지속 가능성 그걸 이제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그렇죠. 아니 경력을 보면 금융위에서 오래 활동했고 기재부나 금융위에서 오래 활동해서 예보사장하고는 적절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으로 왔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성격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기재부의 낙하산 아니냐, 혹은 전문성 없는 기재부 출신들의 과한 어떤 일자리 챙기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들었어요. 의혹이에요. 예. 그래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걸맞는 경력과 성과가 있는지 이런 의혹이 있어서 한번 국민연금 이사장 공모에 제출했던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어요, 제가. 예.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예보사장 시절 많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 썼는데 맞죠? 예,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수협은행, 서울보증보험, 한화생명 등 매각을 추진하고, 특히 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에 큰 성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자기소개서가 돼 있더라고요. 맞죠? 예, IPO를 착수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우리금융주주, 수협은행, 서울보증보험, 한화생명 이게 사실 국민연금공단의 일과 얼마나 큰 연관이 있는지는 차치하고, 당시 언론의 평가는 좀 달랐어요.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원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따졌더라고요. 21년 10월에 예보사장에 취임하셨죠? 예. 그리고 22년 7월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응모하셨어요. 예. 그럼 9개월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9월 1일 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임명되셨어요. 예. 결국 사실상 예보사장을 9개월 정도 근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응모하면 공모에 다른 기관장으로 공모를 하면서 근무를 했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사실 9개월 정도 근무하고 예를 들어
뭐 하고 만 거예요. 그러면서 기자는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자랑한 예금자 보호 제도 손질과 서울보증보험 지분 정리 약속은 공연불에 불과했다. 무책임하다.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총괄적으로 이 기자가 국민연금 이사장이 이미 내정된 상태에서 지원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어떻게 해서 보세요? 의원님, 그게 이제 제 그 자기소개서를 보시면 우리금융지주는 그 완전 민영화가 자, 그 얘기는 됐고요. 예. 자,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요즘 고환율, 고금리, 주가 하락 등 세계 금융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죠. 예, 이런 상황에서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아요. 예, 그죠?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예보 사장이 지금 이 사장이 그만두면서 사실상 지난 7월부터 업무를 해태하고 9월 넘어오고 지금 비어 있단 말이에요. 예보 사장이 지금도 비어 있죠? 예, 지금 이러면서 실제 예보 수장이 지금 한 6개월간 비어버리는 한 4개월, 5개월간 비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의 위기감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무책임하다. 이런 지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무책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의원님, 제가 나오기 전에 이번 이번 위기를 대응해서 우리가 그 예금 보험 기금을 사후적으로 쓰게만 되어 있는데 그 언론의 평가가 그렇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혹시 다시 이렇게 물어볼게요. 혹시 취임식 하셨어요? 침식했습니다. 취임식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침식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뭐,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그 직원들하고 같이 입고 해서 다 했습니다. 노조와는 한 번 만나 보셨어요? 노조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노조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